이재용은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보다 저는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라고 봐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구속될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또 신청이 됐습니다. 그게 조윤선과 김기춘인데요. 설마 이 사람들 영장은 기각하지 못하겠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조윤선은요. 정말 많은 죄가가 며칠 사이에 또 와장창 밝혀졌어요. 난 정말 이건 너무 끔찍한데 어버이연합이 그 세월호 반대 집회를 했던 것이 조윤선의 오다에 의했다는 거야. 아니 난 정말 이렇게 예쁘장한 얼굴로 그런 추악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어떤 나의 어떤 뭐랄까 미학적인 어떤 뭔가를 건드려. 너무 이상하잖아요. 끔찍해. 난 이제 예쁜 사람 보고도 진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싶어 진짜. 안 예쁘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안 나서세요? 그 얘기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잠깐. 아이고 참. 근데 그 기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태가 하셨는데 않겠습니다. 왜? 아니 해봐요. 아니 기자들이 자꾸 그 외모 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진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자들 좀 조심하십시오. 외모하고 이 범죄하고 관계 없습니다. 뭐 관계는 없는데 뭐랄까 정말 너무 얄미운 거지. 아니 막 이상해. 그러니까 왜 사람이 글쎄 이런 걸 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일종의 외모지상주의이고 뭐 그렇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처럼 뭐 연예인도 많이 보고 막 영화 이런 것 속에서 막 어떤 신체의 아름다움 막 이런 것도 하나의 미학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상한 느낌이에요. 진짜 이걸 일치를 시킬 수가 없어. 제가 어제 있던 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있던 남자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뭐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경원이 더 자기 스타일이에요. 조윤선이 자기 스타일이에요. 그런 물어봤어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농담으로 한 거였지. 그 모든 그때 8명의 남자들이 다 조윤선을 꼽았습니다. 그래요. 나경원은 정이 안 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조윤선은 순진해 보이는 외모 있잖아요. 남자들이 나경원은 너무 세 보이고요. 조윤선은 뭔가 좀 가녀린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좀 착해 보이는 허울 좋은 겉모습 속에 들어있는 악마성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악마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콘텐츠 없는 사람이 박근혜와 김기춘의 오다를 받아서 실행을 했을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나서가지고 뭔가 나쁜 짓을 했겠느냐. 글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어버이연합 집회 같은 거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충동질하고 구호까지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큰 측면에서 보면 일단 박근혜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중희 불구속 수사는 박근혜에 관련해서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얘가 빠져나가는 구멍이고 헌재와 바로 특검이 이제 뇌물죄 적용에 대한 심사숙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시간이 굉장히 이제 딜레이 될 거다. 뇌물죄 입증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김기춘, 조윤선은 바로 블랙리스트 헌법사범. 이것과 관련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세 가지를 지금 털고 있잖아요.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 근데 그 중에 이 조윤선과 김기춘은 이게 이제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예, 국정농단 사건이고 헌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특검이 또 증명을 해야 되는 직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박근혜가 알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조윤선이 그냥 지시해서는 이게 박근혜한테 돌아가지가 않아요. 제가 아니 박근혜 오더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얘기인 건데 이것도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밝혀진 게 어쨌든 김기춘이 박근혜 지시로 문화관광부 직원들 진술을 지금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문화관광부 직원들이 박근혜의 지시였다라는 것을 그냥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 내용을 봤더니 신동철이 정무비서관으로 해서 80여 명이 작성이 됐고 이게 이제 최초의 블랙리스트라는 거죠. 이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걸 설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걸 김기춘은 모든 분야의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문화계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윤선 정무수석 당시 이걸 관여해서 조 장관이 이번 사태의 몸통이다라고 지금 치부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도. 그러니까 박근혜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거를 오히려 이 수사 방향이나 증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 박근혜의 지시라는 것은 문화관광부 직원들의 진술로밖에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몸통은 김기춘이 설계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시행한 자는 조윤선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박근혜까지 올라가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춘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저는 적어도 김기춘과 조윤선이 이 정도가 협상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를 직접적으로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어쨌든 신동철이 작성한 것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김기춘과 조윤선 선에서 마무리될 정도의 지금 떡밥을 줬거든요. 김기춘과 조윤선이. 그렇다고 친다면 오늘 구속영장이 될 거다. 이들은 적어도. 그렇게 치면은 구속영장의 협상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법적 협상이라는 게 적어도 조윤선이 몸통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이들의 공작이 또 있다 여기에서. 그러면 박근혜까지 못 올라간다. 또 방송 나가는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20일. 근데 조윤선이 어쨌든 뭐 어버이연합의 그 반세월호 정말 끔찍한 그 집회를 정말 이 사람이 뒤에서 다 조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6월 달에 정무수석에 발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하고 이쁨 받아서 청와대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연결고리가 조윤선이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금 헌재 판결을 형사재판으로 보려고 하니까 지금 신비주의 같은 시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전혀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김기춘이나 조윤선이 그 짓을 했다.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됩니다. 왜 몰라 이거지. 네, 탄핵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걔네들은 지금 그렇게 해서 박근혜 무죄로 몰고 가려고 한다고 해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사유에는 전혀 지장 없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대세에는 지장 없다고 봐요. 물론 아니, 제가 잠깐만, 제가 지금 탄핵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긴 하지. 지금 뭐냐면 이들이 형량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형량 회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율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글쎄, 돼요. 그렇긴 한데 자 보세요. 내가 만약 조윤선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오달 받아서 그렇게 했어. 온갖 똥걸레 짓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다 더덜이 났네? 나서 이제 검사 특검 앞에서 네가 다 그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은 내 머릿속에서 나왔고 내가 다 한 겁니다. 오직 입을 맞춘 사람은 김기춘하고밖에 입을 안 맞췄고요. 저는 박근혜와는 1대1 독대도 거의 한 적이 없고 그 사람은 뭔 생각을 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모든 것은 내가 발의를 했고, 그리고 김기춘 그 공작 정치의 달인이신 김기춘님에게 잠시 자문 같은 거를 구하면서 그래도 뭐 큰 그림은 또 김기춘님이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래서 둘만 입을 맞춰서 했어요. 라고 이 사람이 분다? 끝까지 그걸 유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는 뭐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지는 해인 박근혜에게 죄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했다라는 것을 끝까지 유지한다? 나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상식적이지는 않지.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6월 탄핵 쪽으로 끌고 가려고 시간을 지금 벌기 위한 작전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윤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조윤선이 아까 아름다운 미모와 예모 속에 악마성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적어도 이제는 김기춘보다 조윤선을 더 미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윤선 여성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죽여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또 느꼈어요. 조윤선을. 근데 죽여도 짱돌로 머리부터 조사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17일부터 팽목항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시신이 한 명이 올라오면, 항구에 시신이 올라오면 수천 명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린 지옥을 봤다. 바로 지옥이 바로 팽목항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윤선이 정무수석일 때 보수단체를 시켜서 관제데모를 했고, 특히 세월호와 관련해서 친정부를 비판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버이연합을 동원해서 온갖 세월호 가족들을 음해하는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각종 오뎅 사건, 비난 사건 기억나시죠? 다 일베들 이게가 뒤에서 다 조정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밝혀지는 게. 그리고 세월호 광화문에 와서 분향소 주변에 오줌을 싸고 비난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걸어서 싸우고 온갖 추문을 일으켰던 이 사건들이 우리는 그냥 일베의 일탈 행위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왔는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조윤선이 청와대에 앉아서 경총과 어버이연합 등등에게 지원하고 그 지원을 대가로 사실은 이런 세월호 아이들의 목숨
엄마잖아요. 생명을 잉태한 엄마 조윤선이도 어떻게 남자이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배로 자궁으로 아이를 낳아본 여자잖아요. 제가 여자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그 은폐를 다른 방식으로도 진실을 숨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진실이 밝혀질까 봐 그 피해자를 공격하는 오히려 공격하는 이거는 악마보다 더 잔인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 범죄를 인멸하고 없애는 건 범죄자들이 그하고 자기 방어력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요. 이건 제2의 세월호 범죄인 거죠. 어떻게 자식을 잃고 또 정부에 공격을 받고 비참하게 망가지는 이런 모습들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청와대에 앉아서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조윤선은 저 구속이 확실해 보이는 게요. 신동철 전 비서관 블랙리스트 작성했던 사람이에요. 신동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보고했던 정말 최고의 실행, 이게 완전 실행이고. 오른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이 사람들이 다 구속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윤선이 구속이 안 되는 건 좀 이상하고요. 현직 장관들은 참 모양 빠지게 바로 구속되는, 이게 만약에 조윤선도 구속 기각돼, 김기춘도 구속 기각돼. 에이, 그건 정말 안 돼. 그러면은 법원이 아마 불타지 않을까. 저도 그냥 또 버스 트럭 또 돌진합니다. 조윤선에 대해서 이제 신비님이 열을 내서 그가 지니고 있는 여성성에 대해서 뭐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막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예쁘장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물학적 여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호화 고급 생활을 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로펌 출신이고 또 이렇게 뭐 은행에서 뭐 부행장까지 하고, 그러니까 법조인이자 금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하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문화적으로도요. 난 이 사람이 왜 처음에 이 사람 문체부 장관 될 적에 이 사람이 왜 문체부 장관이요? 라고 할 적에 이 사람은 책도 썼다. 그리고 오랫동안 칼럼을 썼다. 그거 모아서 책이 나온 건데 뭐에 대한 칼럼이냐면은 오페라에 관한 거야. 이랬다고. 문화인이야?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라고 오페라에 대해서 뭔가 해설을 하고 글을 쓰려면은요, 정말 5만 가지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조예가 있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석이라는 꽤 괜찮은 정말 그런 잡지에다가 2년간 기고를 했다. 오페라에 대해서. 미술, 오페라,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거는 나는 이 사람의 어떤 뭐랄까 미학적 수준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하이 소사이어티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고급적이고 어떤 기품 있는 뭐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세상의 광장에서 그런 폭식 투쟁을 하고 막 일배 막 그런 욕지거리와 막 이런 거를 모아 막 난 그 10분만 듣고 있어도 정말 막 어안이 벙벙해지는 막 그런 것을 이 사람이 오다를 내려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게 뭐랄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미학과 인간성에 대한 생각을 전혀 달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인 거는 생물학적 여성인 것과 악마성은 뭐 별 관계가 없어요. 범죄성 뭐 이런 것도 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너무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거는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미학적 성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거 인정하지 못해요. 오페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분석하고 평론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페라 전문가들도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의 사회의 성공적인 모델을 갖고 다른 영역에서 쓴다는 건 저는 인정 못하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안종범과 정호성의 수첩을 헌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